안녕하십니까, TNL입니다. 2021년 8월 1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바로 내용 본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수부터 체크해보면 일단 금요일 한국장 코스피 코스닥 누가 많이 봐도 빠졌죠. 1% 이상 빠졌습니다. 코스피는 1.2, 코스닥은 둘 다 1.2 빠졌네요. 근데 이제 코스닥부터 보면은 누가 봐도 지금 차트를 본다면 일단 지금 이 자리 부근에서 멈춰 준 건데 여기서 돌아 나갈 확률보다는 솔직히 이 아래, 그리고 코스피는 뭐 그냥 완전히 꺾였죠. 사실 이 자리 때부터 고점 반등이 있었지만 고점을 낮추고 하는 모습을 보고 얘는 이 자리, 지금 요 자리로 올라오지 않는 이상 분명히 계속 아래로 갈 거다 했는데 금요일 종가 3200은 겨우 지켜줬지만 요 자리 지금 뭐 3180? 아마 금방 깨고 내려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코스피는 요 자리 120선 지켜주는지 체크할 것 같고, 코스닥은 뭐 60선이랑 이 전저점 부근이 어쨌든 천스닥 근처라서 천은 체크하겠구나 싶습니다. 지금 자리가. 물론 지수는 이제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화요일날 갑자기 이런 양봉이 나올 수도 있겠죠. 양봉이 나올 수는 있지만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그럴 가능성은 이제 매우 희박하다고 보고, 왜냐면 이제 뭐 부채 한도 협상 뭐 그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뭐 물론 그게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게 확정되지는 않았으니까 리스크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달러도 1150원 아직 내려오지 않았고, 중국 증시는 계속 리스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는 수출 위주 국가다 보니까 뭐 그게 아니더라도 해외 증시에 대한 어떤 영향을 많이 받는데 뭐 딱히 긍정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럴 때는 이제 가만히 지켜보다가 지수가 자리를 잡을 때 비중을 싣는 거, 저는 이제 그런 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지금 한 종목 빼고 모두 현금화를 해놓은 상태인데 저는 아무래도 그쪽을 택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주 소량의 비중으로 매일매일 조금씩은 그날 강한 종목을 건들기 하겠지만 메인은 그때다. 저는 이제 그때로 보고 있다 해서 좀 기다릴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메인을 어떻게 보느냐? 지수를 볼 때 만약 저는 만약 이게 빠졌을 때 얘가 하락을 한번 멈추는 캔들이 나와줄 거 아니에요? 뭐 음봉이 됐든 양봉이 뭐 예를 들어 음 여기서 이렇게 아래 꼬리가 됐든 뭐 도지가 됐든 요런 캔들이 120선 위에서 멈춰주고, 예를 들어 음봉이면 다음날 양봉으로 그거보다 높은 자리를 만들거나 어쨌든 이 어디서 하락하는 캔들을 넘어가는 다음날 캔들이 형성됐을 때를 저는 이제 그날 오후 장에서는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두 번째 기준은 요런 거 아니면은 음 뭐 이렇게 지금 빠지다가 지금 첫 번째 얘기한 건 이거네요. 이렇게 나오고 요런 날 요런 날 오후에는 들어가 볼 만하다가 첫 번째 기준이 되고, 두 번째 기준은 이렇게 아예 5일선 위로 캔들이 올라간 그 시장에서는 종목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본다. 저는 이제 두 가지 기준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정답이 아니라 저의 그냥 하나의 지수로 접근하는 방법이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기다리는 거에 비중을, 기다리다가 자리 잡을 때 비중을 싣는다, 요게 메인이지만 그래도 뭐 내일 장은 열리니까
도움이 될 만한 뉴스들 한번 살펴봐야죠. 뉴스 오늘 몇 개 없습니다. 뉴스 몇 개 없고 뉴스랑 종목 그래서 동시에 한번 살펴볼게요. 뉴스 섹터 종목을. 자, 일단 첫 번째 뉴스는 유진 자율주행 물류 로봇 국내 최초로 유럽 수출을 성사했다. 유진 로봇이 최근에 이렇게 목이 아프지? 최근에 요때 여기서 계속 그냥 관심을 가졌었는데 제가 4,000원을 기준으로 보자 했었고 자꾸 4,000원을 올라갔다 깨고 하니까 그래도 볼까 말까 했었는데 요날 29일날 스마트 스터디 상장 뭐 가이아 코퍼레이션 지분 50% 보유 사실이 부각되면서 얘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금요일날 4150 4150원에 걸어놨는데 찍고 이게 첫 번째 4150이 아니었나 보네. 4140까지 내려왔었네. 어쨌든 이게 안 걸리고 올라가서 조금 아쉬운 종목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 다음 주에 장이 별 문제가 없다 싶으면은 이 종목 되게 잘 갈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럼 눌림을 어디서 잡아보냐? 저 같으면은 장이 멀쩡할 때는 한 4,100원 부근이고 만약 장이 조금 빠진다 싶으면은 최대한 4,000원에 가깝게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근데 이제 금요일처럼 장이 만약 막 뽀개지기 시작하면은 물론 이 종목은 금요일 날에도 위로 올라갔지만 금요일 날 이만큼 빠지고 월요일 화요일에 또 이만큼 빠졌을 때 과연 이게 버틸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이 무너지면 뭐 멀쩡한 종목 찾기가 힘드니까 어쨌든 준수하다 싶을 때 요 4,000원 부근에서 최대한 가깝게 잡아주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자율주행 요런 거 해서 국내 최초 유럽 수출 성사 요런 이슈로 가든 뭐 스마트 스터디의 연속성으로 가든 어쨌든 조금은 지금 이 시장에서 가능성이 있는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영상의 메인이 사실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일단 제가 한 종목 보유하고 있는 섹터이기도 하고 제가 지금 한 종목 보유하고 나머지 올 현금화 했다고 했는데 요 종목 보유하고 있고 요 섹터에서 내용 그냥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거의 저의 그냥 이번 주 유일 관심 섹터입니다. 거의 유일 관심 섹터. 중요 키워드를 보면은 북 왜 달라졌나 내용을 살펴보자. 북한의 GDP가 전년보다 4.5% 뒷걸음질. 유엔기구 북한 식량 불안정 우려 증가. 연간 곡물이 86만 톤 부족하다. 또한 미 농무부도 올해 북주민 63% 식량 부족. 그러니까 어떤 이런 이런 소식들이 나오기 전에 김정은이 본인 입으로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면서 힌트를 줬었죠. 뭐 그리고 또 뉴스를 가져오진 않았지만 뭐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 나왔던 뉴스는 이제 뭐 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어떤 그 인도적 지원 반출 승인할 것 뭐 그런 뉴스도 있었죠. 북한이 진짜 언제 또 이제 미쳐가지고 갑자기 튕기면서 헛소리 할지 모른다 라는 어떤 그 대북주의 리스크는 있지만 저는 그래도 요번에 그나마 긍정까지는 아니지만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는 그 연락책을 그래도 복구했다. 자기들이 삐져가지고 갑자기 부신 그 연락책을 복구했다. 그러면은 분명히 본인들이 원하고 고픈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달라고 이제 또 때를 쓸 것이다. 그럼 달라고 때를 쓰면은 우리 정부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요게 이제 저의 스탠스입니다. 이제 뭐 관련주로 보면은 경농, 조비, 뭐 남해화학, 뭐 아시아 종묘, 그다음에 뭐 사료주들도 따라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뭐 한일사료, 또 우성사료 뭐 이런 종목들 다 있고
그리고 이런 종목들에서 제가 나아가서 보자고 했던 거 인바이오 신규 상장주이자 요런 친환경 농약이니까 지금 이 식량난 따라서 갈 수 있다. 그래서 뭐 좋은 뉴스도 뭐 지금 나온 것 같은데 요것도 120선 넘으면은 장 안 좋을 때 갑자기 주목받는 신규 상장주가 되면서 슈팅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나아가서 한 단계 나아가서 길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예전 과거 뉴스 요거를 찾아봤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 제재 면제 승인. 일단 북한이 연락책을 복원하고 일단 뭐 인도적 지원으로가 먼저 떠오르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사료 곡물주들이 움직였고 이렇게 조화제약이 또 강하게 움직였죠. 항상 조화제약은 북한 그 인도적 지원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의약품 공급 뭐 지원 이런 걸로 항상 대장으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얘가 한 번쯤은 좀 빠지면은 더 강하게 갈 그럴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고요. 근데 요런 거 생각을 하다가 뭐 지금 뭐 백신 같은 것도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우리 지금 남쪽도 부족한 마당에 진짜 정부가 어떻게 머리에 총 맞지 않는 이상 북한에 지원하지는 않겠죠. 그러면은 백신 쪽은 제외하고 뭐 본인이 알아서 북한이 어떻게든 뭐 백신을 해결한다고 했을 때 뭐 남쪽에서는 또 뭐 이런 타이레놀 같은 거 이런 것도 지원해 줄 수 있겠죠. 그래갖고 이제 뭐 그런 쪽으로 생각도 해봤고 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식량 다음으로 큰 기대감 뭐 인도적 지원 이 지금 제약 이런 거 말고서 저는 이 화상상봉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도 있었던 이슈고 추석 때 뭐 약간 급격하게 이 화상상봉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 저는 이제 이런 가능성도 사실 좀 빠르긴 하지만 염두는 하고 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건 뭐 알서포트나 ECS나 이런 최근에 그 화상 그 원격 근무 재택근무 이런 걸로 주목을 받았던 화상 종목들 그리고 조금 나아가면은 드리머스 컴퍼니가 얘네가 아마 제 기억엔 웹캠 음, 뭐 화상 수업 웹캠 대란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요게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겠냐 하면은 사실 요때 이걸로 주목받은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재 면제 대상은 화상 상봉을 위한 카메라를 비롯한 관련 장비와 물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은 그냥 어떤 플랫폼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ECS 알서포트가 있고 그들이 북한 애들이 원활한 화상 회의를 할 수 있게 어떤 장비들을 지원해주는 어떤 그런 기업들이 연결될 수 있겠죠. 라고 저는 최근에 그냥 떠올랐던 드리머스 컴퍼니를 봤는데 요런 카메라 또 그리고 어떤 장비들 과연 지원해주는 기업이 있는지 이런 거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요번 주 그리고 조금 길게는 아니지만 스윙으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섹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 화상 상봉을.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뉴스 이재용 이야기입니다. 이재용 이야기. 지금 8월 1일이니까 광복절이 정확하게 2주 남았죠. 2주. 그러면 이제 이재용 이런 가석방 사면은 아니고 가석방이 돼버렸죠. 가석방 논의를 하고 할 텐데 그러면은 이재용이나 삼성전자가 연결된 종목들 체크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최근에 움직임을 보였었던 뭐 시그네틱스 같은 거 과연 요 자리 지켜주면서 다시 돌아 나가는지 그리고 AD칩스 삼성 그 파운드리랑 연결이 되면서 인텔 파운드리랑도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 이 AD칩스 지금 요때 유증이었던 것 같은데 요때 요거 갭 메우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으니까 요 자리 지켜주면서 위로 튀어 오르는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시장에 좀 있습니다. 종류가 아니 그 종목이 조금 많은데
그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살펴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 테크솔루션 얘네가 지금 차트가 살아 있습니다. 차트가 살아났어. 밑에 있다가 지금 확 돌아왔으니까 이렇게 과연 눌림목을 주는지 볼만하고, 차트는 별로지만 삼성전자가 지분을 갖고 있고 어떻게 자꾸 공급 관련해서 연결이 되는 종목, 뭐 YIK 요런 거까지 지켜보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얘네가 좀 물론 240선을 지켜주고 올라올 수도 있지만 그냥 여기서 더 안 빠지고 60선 위에서 비벼준다고 했을 때 요 120선 터치를 기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힘없이 여기까지 내려가면 장이 안 좋을 때는 뭐 장기 입형이고 뭐고 그런 거 없이 쭉 빠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접근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뉴스는 뭐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관심 섹터 종목 요런 거 살펴보면은,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였죠? 그 곡물, 식량난 쪽은 이제 무조건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뭐였죠? 경농이었나 조비였나가 약간 대장이었는데, 조비가 대장이었네요. 얘네들이 이제 지금 신규 진입자들이 들어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자리긴 한데, 아직 그 재료의 연속성이 남아 있으니까 눌림 줄 때 한번 들어가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약간 얘네랑 엮여서 가려고 하는 건지, 저는 사실 이 미래생명 자원을 요날, 그러니까 요때 이만큼, 여기죠. 딱 요 캔들, 이 파란색 말고 5월 13일까지 거래량이 요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어다닐 때 저는 관심 종목으로 가졌었거든요. 근데 요게 힘없이 그냥 이렇게 팍 꺾이는 거 보고 뭐지? 하고 그냥 이제 안 봤는데, 요게 지금 곡물, 사료 요런 거로 엮여서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갑자기 밑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오는데 요 종목까지 체크해보는, 그러니까 경농조비 같은 거 너무 위험하다, 무섭다 싶으면은 차라리 얘네들 지금 살짝 눌릴 때 뭐 20선 근처에서 한번 잡고, 뭐 아니면 뭐 한 요 정도까지 그냥 딱 모아가든가. 왜냐면 지금 확실하죠. 그래도 라인이 요 정도면은 뭐 여기 이탈하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이거는 뭐 주포가 보낼 마음이 없는 거니까 요 자리 노려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얘도 끼가 보통이 아닙니다. 한 번 갈 때 진짜 시원하게 간다. 막 10%도 아니라 거의 20%씩 하루에 움직이는 종목이라서 이 종목까지 체크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저는 요번 주는 조금 장이 빠질 거다라는 뷰가 저는 강하기 때문에, 그럼 과연 손을 놓고 기다릴까? 그게 아니라면 뭐 매일매일 강한 어떤 종목들을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어렵다라면 요런 인버스 종목들 인버스 보면은 솔직히 차트 좀, 나는 차트를 그래도 까막눈은 아니다 싶은 분들은 이런 거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음, 음. 여기 한쪽에 비어 있어. 여기 차트가 이렇게 내려왔으면은 사실 이렇게까지 한번 튈만 하잖아요. 자리가 튈만해. 그냥 이거를 인버스가 아니라 그냥 종목, 개별 종목이라고 봤을 때 엄청난 고점에서의 하락, 거의 지금 9,000원까지 갔던 게 4,000원이 됐으니까 한 60%가 빠졌고, 그러면은 한 지금 반년을 기어 다녔으니까 얘가 이만큼 한 번은 튈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요런 종목을 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 진짜 자신 있는 분들은 이런 더블 인버스 보시면 되고, 선물 인버스 2x. 자, 그리고 뭐 종목으로 본다면 뭐 요런 거 하락 후에 요날 딱 그 국민 윤석열이 국힘 입당하면서
하면서 5일선 탈환하는 모습 보여주고 20선 맞고 딱 내려왔죠. 그러면은 얘는 이제 요 자리가 기준점이 되는 거죠. 13,000원까지가 요 자리 안 깨고 여기서 이렇게 비비면 한번 또 슈팅이 나온다. 뭐 여기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한번 양봉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접근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런 거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윤석열이 국힘 들어갔으니까 뭐 일자리 관련한 뭐 윌비스 같은 애들도 지금 요 라인 요 라인 지켜주는지 그리고 뭐 위즈코프 얘도 그거죠. 나가서 뭐 부동산으로 하면 뭐 NX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요렇게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관련해서는. 그리고 캠트로스가 최근에 그 뭐였죠? 뭐 KC코트렌이랑 한솔롬데코가 탄소 중립으로 갔는데 갑자기 얘가 하루 정도 늦게 탄소 중립 관련으로 갔습니다. 얘가 시장이 그렇게 꺾이는 와중에 요게 윗꼬리가 조금 긴 게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얘를 일단 시장과 역행하는 강한 종목이니까 눌림목을 체크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눌림목을. 그래서 요런 거 요런 자리 한번 지켜보는 것도 괜찮다. 요런 거 장이 멀쩡하면 한 7,000원 부근에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한 6,600원까지 잡으면서 20선 올라오는 거 기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 될 것 같네요. 지금 뭐 요런 거 캠트로스, 뭐 미래생명자원, 윤석열 그거 인맥주가 아닌 정책주.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 상장주 한번 볼까요? 신규 상장주. 음, 조비가 아니죠. 신규 상장주에서 저는 좀 많이 이 관종을 해놨는데 여기서 일단 3일선, 5일선 위에 있는 친구들을 저는 이제 추세가 살아있다. 한번 슈팅이 나올만 하다 보는데 일단 이 인바이오랑 셀레믹스 프리시전 바이오는 조금 애매하니까 인바이오랑 셀레믹스에서 눌림목을 한번 잡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모센스 어제는 센코 그래 센코까지 인바이오 셀레믹스 센코 요정도 나머지 밑에 있는 신규 상장주들은 약간 더 추세를 돌리면 좋을 것 같고 뭐 요렇게 아모센스까지 근데 아모센스는 시외에 조금 빠졌으니까 빼겠습니다. 센코 셀레믹스 인바이오 중에서 그래도 체크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버스 뭐 이제 반일 품절주 요런 거는 이제 장 안 좋을 때 보는 건데 너무 휙휙 호가창이 움직이니까 그런 거 어려우신 분들은 차라리 인버스를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제 오늘 영상 준비하고 녹화하면서 느낀 거는 이 와중에 가는 종목 가는 섹터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코스피 코스닥 자체의 하락 가능성을 이제 저는 더 크게 보고 있다. 그런 게 느껴진다 입니다. 그렇다고 뭐 이제 계속 빠지겠냐는 아니죠. 근데 이제 시원하게 장대 음봉으로 자 보시면은 이렇게 차라리 시원하게 장대 음봉으로 빵 빼면은 반등도 강하게 금방 오는데 약간 뭐랄까 지지부리하게 야금야금 빼면은 오히려 더 경계심을 높여야 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아예 시원하게 빼면은 어느 그 약간 요런 자리에서 조금 정직하게 반등이 한번 나오거든요. 근데 야금 빼다가 중요한 자리에서 이탈을 갑자기 하면은 거기서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장대 음봉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만큼 빠졌는데
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야금야금 빠지는 걸 조심하자. 그리고 이도저도 아니다 싶으면은 지수가 5일선 위로 올라오는 그 순간을 예리하게 기다리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모쪼록 조정이 올 거면 빨리 오고 다시 우상향하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